아, 죄송합니다. 우리 다시 찍으려고 하다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갑자기 전화가 지금 울려가지고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했던 이야기 보게 되면 중국 남北方的很多差别 중국 그 남북 간의 많은 차이. 우리는 남북이 훨씬 더 편하긴 하죠. 그죠? 중국 남北方的很多差别 중국 남북 그 남쪽 지방 남방과 북방 간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서서히 만만 서서히 发现이죠. 发现了. 그렇죠. 발견했다라는 말이 맞죠. 왜냐면은 그 사람이 우리가 그 발견하기 전에도 이 중국 남北方的 헌도 차비는 존재했나요? 존재하지 않았나요? 존재했죠.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发现입니다. 파밍은 뭐죠? 없었던 걸 만든 겁니다. 그렇죠? 에디슨이 뭐 전구를 갖다 만들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뭐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발명한 거죠. 아이폰도 발명한 거죠. 그런 것들은 파밍이 되겠죠. 간단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那儿的气温很低 거기 기온은 낮아서 很低 그렇죠? 大概같은 경우는 아마 추측의 개념이지만 뭐뭐일 것이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죠? 이 주의하실 점은 한국 같은 경우는 영상만 섭씨 몇 도라고 말을 쓰죠. 영하 섭씨 20도 이런 말도 쓰긴 하신데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섭씨 도가 단어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摄氏도 이게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摄氏도, 摄氏도. 그래서 영하 30도 같은 경우는 零下 30摄氏도, 零下 30摄氏도, 30摄氏도. 발음 조금 어렵죠? 零下 30摄氏도, 零下 30摄氏도. 만약에 영상일 경우에는 여름 같은 경우 영상일 경우에는 앞에 링샹이란 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영하만 영하 몇 도라고 하지 만약에 17도다 그러면은 영상 17도란 말은 잘 안 씁니다. 그렇죠? 굳이 말했을 경우에 뭐 영상 1도 뭐 이런 말을 0도에 가까울 경우에는 구별을 위해서 말해주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전혀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실실도를 갖다 한 덩어리로 한다 정도만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零下 30摄氏도, 零下 30摄氏도, 摄氏도, 摄氏도, 零下 30摄氏도, 零下 30摄氏도. 자, 다시 한번 3번 읽어보겠습니다. 那儿的气温很低，那儿的气温很低，大概零下 30摄氏도, 零下 30摄氏도. 그렇죠? 거기 기온은 낮아서 영하 30도쯤 됩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人们 사람들이 的时候 이것도 의외로 실수를 갖다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시만 쓰든가 글말에서는 아니게 되면은 더时候입니다. 的时候. 근데 우리 뭐뭐 할 때를 갖다가 시호로 외워버린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너를 빼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HSK 쓰기 시험 있죠? 거기에서 다 그 0점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시호를 한 덩어리로 해서 뭐뭐 할 때는 더 시호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人们 그렇죠? 뭐죠? 的时候 뭐뭐 할 때 이 말이죠. 要穿上厚厚的衣服厚厚的 衣服 厚厚 이것도 만말이나 이것도 厚厚 이건데 여기서는 厚厚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厚厚的 하겠습니다. 厚厚的 衣服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는 부사로 쓰이지 않고 형용사인데 이름적 형용사가 중첩에 쓰인 거죠. 이럴 때는 한국말로 하게 되면 두껍디 두꺼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럼 두껍디 두꺼운하고 어떤 게 더 두껍습니까? 그렇죠. 허우다. 붉은 거하고 푹디 붉은 거하고 어떤 게 더 붉어요? 푹디 붉은 게 그렇죠. 그래서 홍더 이프보다는
홍홍의 이프 꽃으로 할까요? 홍화보다는 홍홍의 화가 훨씬 더 빨갛다라는 느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름절 형용사가 중첩되게 되면은 그 정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很厚的衣服하고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很厚的衣服, 非常厚的衣服하고 비슷한 의미가 된다라는 거 반드시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안이 입다라는 말이죠. 이 원래 이 추안이라는 말은 꿰뚫다라는 말입니다. 꿰뚫다. 화살이 비르헤름테리 쏜 화살이 사과를 꿰뚫다 할 때 꿰뚫는 거죠. 그래서 이 추안 같은 경우는 꿰뚫다 합니다. 근데 왜 입다라는 의미가 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팔 같은 경우도 이 옷을 갖다 입게 되면은 왜안 잡히는? 이 보세요. 이게 팔이 이렇게 꿰뚫게 되죠. 그렇죠? 이 목도 꿰뚫게 되죠. 바지도 꿰뚫게 됩니다. 그렇죠? 양말 같은 경우도 초안와즈입니다. 그렇죠? 근데 모자 같은 경우는 꿰뚫다라는 말이 초안 쓰지 않습니다. 그때는 따이를 씁니다. 따이. 그렇죠? 모자를 쓰다. 완전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셔츠라든가 바지 같은 경우 진짜 발이 나오고 손이 나오니까 진짜 꿰뚫는 거죠. 근데 양말을 갖다 꿰뚫어 버리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근데 양말은 초안을 쓰고 모자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중 사람들의 느낌 그거예요. 양말 같은 경우 걸칠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다 신어야죠. 설마 여러분들 중에서 양말을 갖다가 앞에만 살짝 걸치는 사람 없죠. 끝까지 쫙 이렇게 신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초안으로 되는 거고, 물론 전 모자 이렇게 눌러 쓰는데요. 한 사람도 있지만 모자는 중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양말같이 꽉 이렇게 써야 된다기보다는 걸치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모자는 따입니다. 그렇죠? 추안 뒤에 나와 있는 윗상자 추안상 같은 경우는 경성을 읽어야 됩니다. 이때는 접합, 부착, 접합의 개념이죠. 옷을 입으면 딱 붙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on 있죠. on 하고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중국어의 결과 보로서의 샹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떨 때 야오 추안상 하오호도 이프 아주 두꺼운 옷을 입어야만 할까요? 人们 出门的时候 出门은 외출하다. 우리도 문 밖을 나서다라는 말 쓰죠. 중국 사람도 추우만을 씁니다. 회자는 뭡니까? 집 돌아갈 때. 기죠. 그렇죠? 집 돌아오게 되면은 나갈 때 따뜻한 옷을 입어야지 집 귀가할 때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맞질 않습니다. 논리적으로요. 자, 5번째입니다. 人们都穿着夏天的衣服. 사람들은 다 또 그죠? 추안 입다 이거죠. 시아틴드 이프 여름에 여름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또 추안자 시아틴드 이프 그렇죠. 사람들은 다 그 여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샹 쓰면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또 추안상 시아틴드 이프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하고 샹하고 이 4번에 나온 샹과 이 5번에 나와 있는 저와 추안디에 나와 있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영어의 예를 갖다 들어보게 되면요, wear, W-E-A-R, wear는 입고 있는 상태를 갖다 말합니다. 그래서 he is wearing a jacket,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put on, put on, P-U-T-O-N, P-U-T-O-N 프런 같은 경우는 어떤 동작을 갖다가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he is putting on a jacket 하게 되면은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입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막 재킷을 입고 있는 그 동작일 수도 있고 입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샹이 푸돈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안 뒤에 샹이 들어오게 되면 약간 프런의 개념 비슷하게 입고 있는 너 이거 두꺼운 옷 입어야지 돼 라고 말할 때 쓰이고 입고 있어라는 상황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추안저는 빼박입니다. 외음입니다. 입고 있는 상태만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5번에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게 되면 짜이 나와 있죠. 이때 짜이는 동작의 앞쪽으로 가서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 줘야 됩니다. 他们在干嘛
他们在干什么他们在穿衣服걔는 지금 옷 입고 있어 在穿衣服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 됩니다. 6번입니다. 北方人喜欢 북쪽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咸一点的 뒤에 생략이 된 거는 咸一点的 차이겠죠. 차이 음식이 요리겠죠. 그렇죠? 咸一点的 咸一点的 여디얼 같은 경우는 말하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너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디얼咸 이란 말은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这个有点咸 이렇게 말하게 되면 아 이거 좀 짜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입맛에 맞지 않은 짠 게 좀 심하게 짠 거죠. 그렇죠? 짠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咸一点的 他喜欢吃咸一点的 하게 되면은 쟤 좀 짠 거 좋아해. 이런 말을 갖다 하죠. 근데 有点咸 그땐 더 못 씁니다. 有点咸 같은 경우는 좀 짜다. 부정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난 막 북경에 도착해서 막 도착하다. 깡입니다. 我刚到北京刚到北京 그럼 밑에 있는 깡 차이는 뭡니까? 네이버 사진 찾아봤더니 이 깡 차이도 막이던데요? 근데 사진이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그거 이제 좀 적어 놓으세요. 깡은 한국말로 막, 갓 이런 의미고요. 깡 차이는 방금, 금방. 한국어도 깡은 한 글자고 깡 차이도 한국어로는 두 글자, 금방, 방금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막, 갓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결혼 생활을 갖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결혼 생활 한 이제 후배들 중에 보게 되면 한 3년 정도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막 이야기하다 보게 되면은 막 신혼 같아요. 얘네들 말하는 게 보게 되면은 나도 이제 저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고 막 하다가 막 뭐 이야기 나와보다 보면 술 한잔 마시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아유 이제 갓결혼해 뭘 알겠어 이 사람아 좀 더 살아봐 3년 됐는데 갓결혼했다고 전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3년 결혼해 3년 된 사람이 이제 결혼한 지 이제 2달 3달 된 사람 이제 그 사람들의 후배들이 이제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되게 결혼 생활이란 건 말이야 하면서 되게 경험담을 말해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가시라는 건 되게 고무줄 같습니다.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 같은 경우는 알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일병들한테 일병들한테 이제 갓 들어온 지 얼마 됐다 벌써부터 퍼져가지고 막 빠져가지고 막 이런 말 일병들한테 병장들이 막 하죠. 근데 일병들이 이등병들 대하면 어떻게 되죠? 하늘이죠. 그러니까 막 갓은 사람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고무줄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주짓수를 갖다가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되게 오래됐어요. 한국에 주짓수가 뭔지도 모를 때 요즘엔 다 아는데 그때부터 이 친구는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직 블랙벨트는 아닙니다. 블랙벨트는 아닌데 아무튼 그 퍼플벨트인가 아무튼 엄청나게 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너 지진아야? 왜 이렇게 태권도는 1년이면 블랙벨트 타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블랙벨트는 엄청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그렇죠? 꽤 됐죠. 주짓수를 갖다가 한 지가 뭐 7, 8년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친구 입장에서는 이제 거진 뭐 도전 가면 4분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 사람들 막 지도도 해주고 그런다는데 만약에 뭐 주짓수의 뭐 브라질 고수들을 보게 되면은 이 친구 보게 되면 이제 주짓수 갓 입문한 사람이 되겠죠. 바로 그게 막 갓입니다. 깡입니다. 깡 사이는 진짜 방금 금방입니다. 그죠? 방금 결혼한 신부 그러면은 신부 화장이 좀 채 지워지지 않는 게 연상이 됩니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8번 뿌르다 날시 동 날시 난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날은 거기 저기 이 말이니까 날 1번이 답이겠죠. 9번입니다. 근본 애당초 아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근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근본 모르다 애시당초 몰랐다 이거죠.
애시당초 아예 몰랐다 이거죠. 根本不知道根本不知道我根本不知道往东走 동쪽으로 가라는 말이 是往南走 어디로 가라는지 모르다. 방향 往左拐往右拐할 때도 왕을 쓰지만 그렇죠? 往东走往西走할 때도 왕을 써준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10번입니다. 我刚来几个月 여기 또 깡만 쓰였죠. 온지 갓 온지 얼마 안 돼서 이 말입니다. 我刚来几个月 온지 몇 개월밖에 안 돼서 还不认识这里的情况일까요? 아니죠. 还不熟悉这里的情况입니다. 认识는 상황하고 같이 쓰일 수가 없습니다. 认识는 알아두세요. 사람하고만 쓰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熟悉는 사람도 熟悉할 수 있고 어떤 상황도 길도 熟悉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상합니다. 예전에 할 때 认路 길 같은 경우는 认路 할 수 있지 않나? 그때는 认路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认路가 认识路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认识路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认路不认路你认路吗? 너 길 아세요? 너 길 아세요? 길 아세요? 가는 길 아세요? 你认路吗? 你不认路吗? 할 때는 이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 쓰이는 거지. 你认识路吗? 이상합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认识는 뒤에 사람하고만 쓰입니다. 하지만 熟悉는 我很熟悉他 나 쟤 잘 알아. 我熟悉这里的情况 나 여기 상황 잘 알아. 이 말이죠. 근데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예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익숙하지 않은 거죠. 我还不熟悉这里的情况 그렇죠? 자, 그럼 퀴즈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